안녕하세요, 주피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5화 리뷰 및 체크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1115화 제목은 대륙의 단편으로, 표지를 보면 야마토가 와노쿠니 여행을 떠나기 전에 히요리와 오토코가 도시락을 싸주고 있네요. 그렇게 원피스 1115화 첫 장면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는 베가펑크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데, 쇄국인 와노쿠니에도 베가펑크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이는 오로치가 와노쿠니를 통치하던 시절 외부 세력과 몰래 내통하던 전보벌레로, 전보벌레의 생김새를 보면 바람개비 문양, 꽁지머리 그리고 왕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생김새는 확실히 오로치의 특성과 같죠. 그렇게 장면은 해군지포 지부 감옥에 갇혀있는 전 짭루피 일당으로 전환되는데, 현재는 짭키드로 위장해 있네요. 이 새끼 뭐야? 이는 과거 루피 일당이 샤봉디 제도에서 전멸당했던 시기에 짭피로 어그로를 끌었던 것과 같이 현재 키드의 적단이 샹크스에게 전멸당했고,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 또다시 짭드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장면은 다시 베가펑크의 메시지로 전환되고, 베가펑크가 말합니다. 내가 읽은 포네그리프는 얼마 안 된다. 거기에 기록된 건 터무니없이 거대한 싸움에 대한 기록이었다. 조이보이의 적은 현재의 세계정부, 정확히는 세계정부 수립전인 옛날 20개 왕국의 임시공동체 연합군이었다. 이 말을 들은 워큐리는 베가펑크라고 소리치며 분노하고, 마즈 또한 엄청난 패왕색 패기를 내뿜으며 주변에서 생체 반응을 하는 전보벌레를 가차없이 파괴시켜버리죠. 그렇게 베가펑크가 말을 이어나가는데, 이렇게 해야만 할 정도로 조이보이 일당은 엄청나게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거대한 싸움은 두 가지 사상이 대립했기 때문인데,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특정할 수 없다. 앞서 말했다만 조이보이가 태어난 왕국은 900년 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다. 이 100년의 전쟁 중에 실제 했던 병기는 현대의 과학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물건이며 천재인 나 또한 만들지 못한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모코모 왕국의 왕 캐럿이 굉장하다고 말하며, 이 메시지의 진실을 알고 있는 지니샤의 얼굴이 비춰지죠. 그리고 오랜만에 폭시가 등장하는데 뭐라는 거야 이 땅콩 녀석은? 이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있네요. 장면은 베리어를 지키고 있는 스튜시로 전환되는데, 에디슨이 스튜시에게 통신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스튜시, 베리어를 신경 쓰지 말고 도망쳐라. 이에 스튜시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하며 출항 전까지 베리어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또다시 말하죠. 이제 베리어는 의미 없다. 베리어가 안 통하는 녀석들이 이미 영구층으로 진입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들이 탈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전부 썼으니 그 녀석들이라면 어떻게든 탈출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스튜시는 안도하며 말하죠. 다행이야. 그들이 탈출하지 못하면 스텔라가 날 원망할 거야. 그치만 나, 스텔라가 없는 지금 누구리에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렇게 써니오로 달려가고 있는 징베와 조로로 전환되는데, 곧 출항을 준비하는 나미 일행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빨리 오라고 닥달하는 나미였죠. 이에 대인배 징베가 미안하다고 말하며 빨리 가겠다고 말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조로가 한마디 하죠. 사과할 필요 없잖아 징베. 이 말을 들은 나미가 그래 나중에 처맞자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우리가 착륙할 지점으로 군함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전하죠. 그렇게 장면은 마골 나스주로로 전환되는데, 보니와 거인 그리고 상디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나스주로였죠. 근데 상디 자식은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네?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나스주로는 베가펑크의 영상전보벌레 위치를 견문색으로 찾고 있었죠. 나스주로,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걸까요? 그렇게 전투가 길어지자 보니를 일격에 베어버리려고 하는데 프랑키가 구해주죠. 이때 베가펑크의 메시지에서는 공백의 100년은 조이보이의 패배로 인해 막을 내렸다고 울려 퍼지고, 이 말을 듣고 있던 나스주로는 격분하며 어디까지 말할 셈이냐 베가펑크라고 외치며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는 엄청난 포스로 검을 휘두르며 영구층을 두동강 내버리죠. 그렇게 물감옥과 잡혀있던 CPO원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베가펑크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세계란 섬과 섬을 왕래하는 것이 당연하나 1000년 전 세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백의 100년 동안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인해 세계는 한 번 바다로 가라앉은 것이고, 우리들은 지금 과거 대륙의 단편 위에 살고 있는 거다. 1000년 전의 세계는 지금 그 흔적도 없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해저 속에 잠겨있는 고대 도시들이 비춰지죠. 그리고 등장하는 시모츠키 마을, 혁명군, 코코야시 마을, 또한 세계가 해저에 가라앉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불과 100년 사이에 해수면은 200m나 상승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죠. 놀라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의아해하는 사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메시지. 100년 사이에 200m나 되는 해수면이 어떻게 해서 상승했는가? 물론 갑작스런 자연재해라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만 나는 이것이 인위적인 재해라고 단언한다. 이만한 천재지변을 일으킨 게 자연이라면 수백 년 단위로 연속적인 피해를 세계에 초래하는 게 당연하다. 기후학, 지질학, 환경과학, 대기과학 그 모든 측면에서 계산을 해봐도 고작 100년 만에 일어날 만한 그런 변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얼마 전 전 세계의 해수면이 1m 상승했을 때 나는 확신했다. 그 원인과 실제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모르건즈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소리치는데 비비가 모르건즈의 주디를 틀어잡으며 닥쳐라고 하죠. 그리고 해탈한 듯한 모습의 오로송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베가펑크가 말하길 800년 전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힌 고대변기는 지금도 현존한다. 그것들은 다시 사용할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백의 100년에 일어난 거대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나비랑 놀고 있는 이무의 모습이 클로즈업되며 원피스 1115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원피스 1115화 체크체크. 첫 번째, 짜피 아니고 짜피드 등장. 한 번 써먹고 사라질 줄 알았던 짜피가 이번에는 키드의 적단인 척 연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짭키드의 등장은 키드가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다는 것을 확정짓는 복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생사불명이 됐던 루피가 짜피와 만난 것처럼 키드의 적단 또한 추후에 짭키드 일행과 만나게 되는 웃긴 상황이 연출될 거라 생각되네요. 두 번째, 나스주로의 강함. 현재 최악의 세대 보니 엘바프의 거인들, 거기다 혈통인자를 각성한 명실상부 사최간 상디마저 상대하고 있는 나스주로인데요. 하지만 전혀 밀리는 기색 없이 오이모를 던져버리고 상디마저 땅바닥에 처박아버렸죠. 거기다 전투 중에 견문색을 통해 전보벌레 위치까지 확인하는 클라스. 그리고 연구층 절반을 가르는 거대한 참교까지. 얼른 나스주로와 조로의 대결을 보고 싶네요. 세 번째, 자리를 떠난 노지코. 노지코는 공백의 100년의 거대한 전쟁이 있었고 1000년 전 이 세계가 가라앉아 있다라는 베가펑크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리를 피했는데요. 이는 과거에 자신이 태어난 오이코트 왕국이 의문의 전쟁으로 망하게 되면서 과거 슬펐던 기억에 PTSD가 와서 자리를 피한 것이라 생각되네요. 네 번째, 꽃의 방에서 나비와 놀고 있는 이무. 베가펑크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송출되자 이를 막기 위해 오로송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작 세계의 정상 이무는 꽃의 방에서 나비와 놀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무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을 한 인물일 것으로 생각되고 나비와 놀고 있는 듯하지만 눈을 보면 살기가 느껴지는 정황으로 봤을 때 다음 등장씬에서는 시들어버린 꽃과 죽어가는 나비의 연출이 그려질 걸로 예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0명 감사합니다.